이틀 동안 잠들어 있던 스바루가 발라의 여성과 뒹굴고 있는 모습에 동료들의 싸늘한 눈초리가 날아오고 스바루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사태가 수습되고 여전히 스바루의 팔에 샤올라를 매단 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단됐던 일행은 현재 전부 합류한 상태. 부상당한 파트라슈는 탑 위에서 치료 중이며 램도 같은 방에 있다고 합니다. 위를 쳐다본 스바루는 광대한 탑의 공간을 확인합니다. 탑 안쪽 벽을 따라 설치된 나선형 계단은 끝이 없는 것처럼 위로 이어져 있었죠. 서로의 무사함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스바루는 에키드나에게 자신이 의식을 잃은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에키드나는 현자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스바루 앞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더욱 다가붙는 그녀를 떼어내는 것에 실패한 스바루가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샤올라는 자신이 현자라 불리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대화를 듣던 에키드나가 지갑에서 주와 낸잎을 꺼냅니다. 은하에 그려진 현자의 모습은 장발의 미장부로 여성인 샤올라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죠. 샤올라가 스승이라 부르는 스바루 역시 은하의 남성과는 달랐습니다. 스바루는 샤올라에게 자신을 스승이라 부르는 이유를 묻습니다. 샤올라는 스바루에게서 나는 마녀의 잔향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람의 물음에 샤올라가 혀를 내미며 얼굴을 찡그립니다. 동료의 죽음을 알자 샤올라가 숙연한 태도로 눈을 내리깝니다. 수긍한 듯한 샤올라가 화려한 몸짓과 함께 현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에 스바루가 반응합니다. 백경 토벌전 당시 마주했던 검옥을 심은 인물의 이름이었죠. 또한 스바루는 알 수 없는 사실일 테지만 엘리오르 대삼님 습격 때 주스가 언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행은 나선 계단을 통해 탑의 최하층에서 상층으로 향합니다. 거리만 수천 미터인 계단에 스바루의 간이 서늘해집니다. 지쳐서 계단을 오르기 싫다고 떼쓰는 메일리는 샤올라가 업은 상태. 두 사람의 모습은 묘하게 호흡이 맞는 낌새였죠. 스바루는 대화 주제를 바꾸며 현자의 이름을 다시 언급합니다. 세간에서 플리겔은 나무를 심은 것 외 공적을 알 수 없는 현자라고 합니다. 플리겔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공적을 샤올라에게 덮어씌운 게 아니냐는 에키드나의 추측에 에밀리아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랍니다. 스바루도 거목의 이름을 새기려다가 램에게 저지당한 적이 있었죠. 상층에 도착한 일행은 탑에 드나드는 정문을 마주합니다. 목적한 녹색방에 도착한 스바루는 램과 파트라슈의 무사함을 확인합니다. 방 자체가 정령이며 그 힘으로 파트라슈가 치료받고 있었죠. 탑에 온 목적을 떠올린 스바루는 람에게 램을 맡긴 채 일행에게 돌아갑니다. 일행은 샤올라로부터 탑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탑의 층수는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구조로 예시를 들면 가장 높은 층이 1층, 가장 낮은 층이 6층인 셈입니다.
스바루가 처음 깨어난 곳이 6층, 탑의 정문이 있는 곳이 5층. 일행이 현재 모인 4층에 녹색방과 샤올라의 거처가 있습니다. 또한 사구에서 날아온 하얀 빛의 장본인은 샤올라였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샤올라의 모습에 스바루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습니다. 스바루는 서구의 목적의 지식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스바루가 잠들어 있던 이틀간 동료들이 시험에 도전했지만 아무도 진척이 없었기에 모두가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죠. 시험장에 진입하기 전 스바루가 샤올라를 불러 세웁니다. 지척에서 바라본 그녀의 노간에는 붉은 광점이 신비롭게 떠 있었죠. 스바루의 질문에 희미하게 숨을 집어삼키는 소리가 납니다. 플레이아데스의 7자매는 스바루가 알고 있는 지구의 별 지식으로 이를 통해 그는 샤올라가 언급하지 않은 층의 존재를 알아냅니다. 쓸쓸함을 품은 그녀의 강한 어조에 스바루가 숨을 죽입니다. 샤올라와의 대화와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 부각된 이질감에 스바루는 플리겔 역시 자신과 같은 지구인이라 확신합니다. 각오를 굳힌 스바루가 3층 타이게타에 발을 들이고 모든 방위가 하얗게 물든 신비로운 장소의 위화감을 느낍니다. 정면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발견하고 스바루가 노려봅니다. 스바루가 건드린 모노리스가 단숨에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무수한 모노리스가 하얀 공간 곳곳에 배치되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늘어난 모노리스의 크기는 각각 미묘하게 다른 모양이었죠. 시험에 앞서 율리우스가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스바루가 규칙을 파악합니다. 전개된 석판 중 하나를 건드리자 시험이 종료되고 최초의 하나만 남게 됩니다. 도전 횟수가 무제한임을 고려해 일행이 석판을 되는 대로 만져봤지만 꼼수로는 답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스바루는 답만이 아니라 풀이도 제시해야 한다고 추측합니다. 모두의 기대하는 눈빛에 스바루는 먼저 샤올라에게 캐묻습니다. 하지만 샤올라에게서 기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죠. 이에 에키드나는 탑을 만들 때 생긴 시험이 그 이후 샤올라의 행적과 관련된 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비명을 지른 샤올라가 떨어뜨린 메일리를 스바루가 받아냅니다. 스바루가 보인 의문에 율리우스가 반박하며 샤올라의 의견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영웅의 실정에 율리우스가 현실 부정하는 해프닝을 뒤로하고 스바루는 모노리스의 배치에 눈길을 돌립니다. 샤올라는 스승으로부터 탑에 접근하는 모든 자를 배제하라는 명을 받았고 스바루 일행이 그녀와 우호 관계를 맺은 건 우연에 불과했죠. 만약 샤올라와 격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녀에게 죽거나 그녀를 죽인다면 시험에 도전할 자격을 잃는 것. 이 추측에 떨떠름함을 느낀 스바루가 어떤 가능성을 떠올리고 베아트리스를 불러 공중에서 모노리스를 관찰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상공에서 방의 전경을 내려다본 스바루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에 뺨을 일그러뜨리며 끄덕입니다. 스바루의 말에 전원이 의아해하며 샤올라를 쳐다보지만 그녀는 힘껏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별지식 덕후인 스바루는 자신의 지구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 지식에 따르면 샤올라가 멸한 영웅은 오리온이며 상공에서 바라본 모노리스의 배치도 오리온 자리를 형성했죠. 스바루는 중복 정답으로 리겔과 베텔기우스를 떠올립니다. 베텔기우스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스바루는 리겔에 위치하는 모노리스를 만집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과되고 하얀 빛이 걷히며 무수한 서가에 둘러싸입니다. 에밀리아가 환희 어린 소리를 터뜨리는 것도 잠시, 얼굴을 찌푸린 스바루의 욕설이 탑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 세계에서 얻을 방도가 없는 지구 지식을 문제로 냈다는 점에서 스바루는 출제자의 성격을 고약하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주위의 서가를 둘러보던 에키드나가 중얼거립니다. 에밀리아를 시작으로 일행은 체계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목을 손가락으로 훑은 스바루는 아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치고 스바루의 의식이 검게 물듭니다. 여인 몸에 햇볕에 탄 갈색 피부와 녹발을 가진 소녀.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처형인인 아버지의 소행을 목도해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형인으로서 고결한 사상을 그녀에게 전하려 했죠. 소녀는 생명의 존엄을 배우기 전에 죄에 합당한 벌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한 소녀는 악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천칭을 갈구합니다. 어느 날 술잔을 깬 소녀는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미소에 그녀는 이해했고 천칭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아버지를 본받아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 걷기 시작했고 주위를 보니 이곳에는 벌을 받은 죄인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부서진 사람들과 아버지의 파편을 밟고 자신에게 주어진 수건을 이루기 위해 벌에 합당한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통증에 휘청거리는 스바루를 에밀리아가 부축합니다. 스바루가 가슴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반복합니다. 베아트리스가 바닥에 떨어진 책에 손을 뻗었고 책을 펼친 베아트리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스바루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억을 추체험했음을 인지합니다. 자칫하면 타인의 인생에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스바루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낍니다. 세 사람이 사색에 잠기던 도중 또다시 목소리가 날아들었고 무릎을 꿇은 율리우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밀리아가 곁눈질로 책의 제목을 확인합니다. 발로이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군이며 율리우스가 제국에 방문했을 적 살해한 상대라고 합니다. 그 말에 에키드나가 뒷말을 덧붙입니다. 스바루는 그녀가 가리킨 무수한 장서를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이 서고의 창조주 성격이 최악이라고.